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어떻게 문을 닫았을까요? 글로벌 월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엔비디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일일 변동폭 보시죠. 10%가량의 큰 변동폭을 나타내면서 기록적인 시총 증발의 모습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와 함께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세가 거셌고요. 5.6%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비농업 고용지표 27만 5천 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예상치, 이전치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시간당 임금도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고용지표 전반적으로는 식어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셧다운 위기를 간신히 모면을 하고 있는데요. 6개 부문에 대해서 예산안이 또 한 번 가결이 되면서 일단은 임시 예산안 추가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22일인데 22일에 남아있는 6개 부문에 대한 임시 예산안이 또 한 번 통과를 해야만 셧다운 위기를 완전히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UBS에서는 엔비디아의 급락을 두고 지금 리드타임이 기존에는 AI 칩에 대해서 8달에서 11달까지 걸렸는데 이 부분이 많이 단축된 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금은 사상 최고가 또 한 번 경신해내면서 2,200달러 선 뛰어넘었고요.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도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일 원유 수입량이 6%가량 줄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WTI 원유 선물은 78달러 초반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오른 섹터를 보자면 카니발, 크루즈 관련해서 좀 종목들의 표정이 좋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마치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한 주간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6%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화요일에는 ARM의 보호 예수도 함께 해제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보시면서 반도체 종목들 크게 흔들림 없는 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한 주간의 추이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낙폭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용지표 함께 보시죠. 많이 춥지는 않은 고용시장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동안 워낙 좀 너무 뜨거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월 고용지표가 아무리 예상치보다 좀 높았다고는 해도 1월에 고용지표 발표됐던 부분들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지표가 사실은 이만큼 낮았어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2월의 고용지표도 다소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만 하향 조정이 추가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시간당 임금의 둔화세, 실업률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용시장이 급격한 침체 없이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던 고용지표 함께 추가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조이츠 구인이직 보고서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서도 역시 식어가는 고용시장 확인이 됐고 더불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도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도 함께 보시죠. 블룸버그에서 주말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TSMC가 칩스법 보조금 50억 달러 수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건데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TSMC도 성명을 내고 지금 미국 상무부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의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170억 달러를 들여서 지금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상무부에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의 규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노보노디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심혈관 위험 감소와 관련해서 이 적응증의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라벨을 붙이고 위고비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EU에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위고비의 또 다른 호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위고비가 올해 안에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소식도 노보노디스크에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일라이릴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입니다. 미국의 CPI 이번 주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PPI도 함께 발표가 되고 주요국들의 GDP도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RM 보호예수해제가 화요일 날 있고요. 오늘은 일본의 4분기 GDP와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국채 입찰 일정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서 이번 주에도 투자 일정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지난주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닫을 때까지 좀 좋았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열게 될지 조금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 예상을 하고 보셔야 할 텐데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권이었죠.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힘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52주 신고가였고 4%의 급등, 그리고 밸류업도 조용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기여도가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기아와 신한지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연중 고가를 새로 썼고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근접 기업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확실히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분포도가 높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의 힘이 컸습니다. 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HLB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러브콜을 보내면서 20% 넘는 급등 양상을 전개했습니다. 바이오, 지금 암학회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한켠에 존재하지만 HLB는 따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상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패시브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테마별 상승률 상위 배열인데요. 가장 많이 오른 테마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 시밀러, 줄기세포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초전도체 테마도 상승세가 강했습니다만 수급 테마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강했죠. 특히 반도체 재료 부품 후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단이 강했고요. 온 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종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아래가 전거래일에 시세 좋았던 종목들 기입이 돼 있습니다. 이슈들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바이오 안보법 의회 상정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수혜 기대감으로 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묵직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5% 넘는 급등 양상, 바이오 전체 섹터에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미 증시 안에서 일라이릴리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특히 헬스케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자세한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요. 생물보안법 상원 통과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라이릴리 등의 일부 기업에 악재일 수 있습니다. 체크해 드렸죠. 그 이유는 지금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원료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라이릴리도 이 생물보안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섹터, 릴리 빼고 나머지는 견조한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오늘 이런 차별화된 움직임에 우리 주목받으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지 여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4.5%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영향을
금요일에 받아가면서 재료 부품과 장비 단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주말 사이에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5.6% 급락했습니다. 장중 고점 5%가량 나왔기 때문에 변동폭이 무려 10%.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권에서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증권가의 의견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밸류체인들 강한 모습이었고 전력 설비는 여러 가지 훈풍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요즘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산업용 전력 수요 폭증 전망의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이쪽 테마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재룡전기가 급등한 이후에 장 마치고 시간 매거래에선 차익 매물 출회로 2% 조정받았다는 점 챙겨드리고요. 시외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이 바이오, 배터리는 차익 매물 출회로 일부 약세 흐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레포트바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어서 아래에 기입을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레포트 나왔습니다. SK증권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목표 주가 높여 잡았습니다. 제목을 알테오젠을 놓치셨다면이라고 달아서 아마 이제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어서 기입을 해봤고요. 자, 전거래일에 미증시, 우리가 쉬는 사이에 주말 사이에 미증시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 괜찮을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들 정리를 해봤고요.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단기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합니다. 신영증권의 레포트고요. 비트코인 위험자산, 금, 안전자산 두 개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미국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일본은 정반대로 YCC 철폐 검토를 하면서 금리의 정상화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망과 전략 아래에 기입을 따로 해봤는데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 다만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 기조와 US, 미국 외의 기업들 그리고 테크 밸류 로테이션 강화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의 시세 분출을 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밸류업 후속 조치 발표로 인해서 모멘텀 강화 예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700선 돌파 가능성도 높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AI 반도체 엔비디아 차익 실현 심리가 나왔지만 이것이 핑계다.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이 빌미로 작용을 했지만 이 반도체 수요와 매출 전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단기 등락은 불가피하지만 그 낙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반도체가 흔들리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디플레, 중국 수출입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장은 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채금리와 달러와 하향 안정 지속 전망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 특히 우리 시장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략은 2월 중국의 실물 지표 발표와 3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3월의 후반은 그 이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순환매 대응에 집중을 하자. 특히 이제 방어에 집중을 한다면 저 PBR과 배당주 이야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가운데 하나가 정부 일정이 있어서 기입을 해봤습니다. 13일에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 진행 예정입니다. 공매도 일정이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최근 명확합니다. 증시 부양 의지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죠. 증시 부양이라고 하면 또 다른 포인트 밸류업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말부터 이미 FOMC 블랙아웃에 진입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할 수 없는 이제 함구령이 내려진 건데요. 그에 따라서 FOMC를 앞두고 경제 지표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이 안 나오니 지표를 볼 수밖에 없죠. 12일에는 CPI, 14일에는 PPI, 소매 판매, 물가 지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본 중요합니다. 일본 다음 주에 BOJ 통화제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 춘투라는 중요한 일정 공개가 있는데요. 봄의 싸움이죠.
어떤 싸움인가? 임금을 두고 싸웁니다. 일본 대기업 임금 협상 1차 집계 결과가 이날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굉장히 크게 오르면 물가가 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목을 하는데 임금 인상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통화정책 정상화와 엔화 강세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수혜 예상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강도를 여기에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보시면 환율입니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요거는 강세,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우리 시장 어땠을까요? 우리 시장 엔화 강세 보일 때 훨씬 더 강했고요.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일 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쪽은 일본 니케이 지수고 우리나라랑 반대죠. 왜냐하면 수출 경합도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흐름이 정반대의 패턴을 그리는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를 싫어하고 엔화 약세를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엔화 강세를 좋아하고 엔화 약세를 싫어합니다. 이 패턴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기업 기입을 해봤습니다. 밸류업 정부 의지도 한켠엔 자리하지만 3월은 대표적으로 주주총회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15일부터 삼성물산 출발을 하고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쪽은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들 그리고 내용들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멀어지는 미중 관계 그 사이에 틈새를 잘 비집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눈에 띕니다. 반도체, 바이오, 방산. 블룸버그 통신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 6곳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뤄졌던 칩스 법안도 집행이 될 것이다. TSMC 먼저 받고 인텔과 삼성도 그 후보군으로 압축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 자세한 내용 체크해드렸습니다. 맞불 전략으로 중국도 사상 최대의 반도체 펀드를 만든다고 보도됩니다.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반도체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틈새를 우리나라가 잘 비집어야겠습니다. 바이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고 방산 보시면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지난주 리턴 매치가 기정사실화됐죠. 트럼프 집단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은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3대 주주 등극 소식으로 전거래일에 28% 급등하기도 했고요. 조용히 방산주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7대장의 시총 최근 한 달 동안 변화가 무려 6조 이상 올랐고요. 상승률 상위는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한화 시스템 순입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죠. 나머지 내용은 개장 중계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